틈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던 어린 시절, 놀이기구를 차지하려고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썰렁한 운동장, 빈 책상이 허전해 보입니다. 학교가 사라진다?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근무한 당신. 또 학교는 이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이 돼 모태가 되는 곳이에요. 겨울이 점점 깊어갈수록 주변은 차분해지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른 아침부터 산책에 나섰습니다. 예, 저는 2019년도에 목행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며 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허이행 선생님은 교직에 있을 때부터 오랜 시간 시집을 낸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퇴직한 이후에는 작업실이자 또 다른 집인 감호제에서 교직 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집 이름은 감호제인데 감자는 느낄 감자, 오자는 깨달을 오자.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을 깨닫는 집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집이다. 이런 뜻으로 감호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감호제에 찾아왔습니다. 자주 찾아오는지 익숙한 듯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이 나무에 유독 애정이 느껴지네요. 나무를 친구들이 이렇게 심어주고 잔디도 다 심어줬어 이렇게. 에휴,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다 도와주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봤군요. 하나의 형상이 되기까지 억겁 시간을 견디며 기다렸을 텐데 그 인연이 내게 닿을 줄이야. 수석 한 점 허의행. 여기는 감성을 느끼기에도 좋고 주변에 또 그 여우섬이 있어서 일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연구하고 또 그 특성을 시르다가 쓰고 이러는 게 아주 느낌을 하기 아주 좋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이야기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경험한 목가적 분위기가 가득 담긴 시집에는 서정적인 허이행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때가 되면 철새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강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윤슬에 시 한 줄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월악산 영봉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애정을 갖고 근무한 여러 학교 중 한 곳인 제천의 한송초중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곳에 있는 특별한 학교로 퇴직 이후 모처럼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허이행 선생님 말고 다른 두 분이 학교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영신이 고생하셨어. 건강하시죠?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야.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건강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허이행 선생님과 14년 전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명주 선생님과 김석호 선생님. 그 당시 누구보다 제자 사랑, 학교 사랑에 몸바친 분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학교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세 분은 학교에 얽힌 추억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학교 곳곳을 돌아보면 모두 손때 묻은 것들입니다. 학교 정자 영봉마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학교 버스 기다릴 때 앉아서 맞아, 친구도 맞아. 만나고 비 올 때 비 또 올 때. 저거 하고 엄마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 의기투합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보탰던 그들은 이제 백발의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무실에 한 줄은 중학교 선생님, 한 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주 특성 경우죠. 이제 초중학교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가 없죠. 없고 초등학교 특성이 있고요. 중등의 특성이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학생 지도 차원이라든가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직 생활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40여 교직 생활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학생 지도를 했던 곳이 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 수가 그때보다 더 감소했다는 게 조금 좀 그런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충주댐 건설로 충주, 제천, 단양 곳곳 3만 8천여 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총 수몰 면적의 약 50%가 제천 지역을 차지했는데요. 한수면이 수몰되면서 인구가 줄자 학교 통합이 이뤄진 겁니다. 1944년 개교한 송계국민학교, 1965년 개교한 한수중학교, 결국 인구가 줄자 1998년 통합해 한송초중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진다? 네.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근무한 당시에 그러면 네, 왠지 아마- 이게 죄인 같고 음.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이거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공감대가 많이 중학교 형성됐다. 신입생 유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사라져가는 시골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열정을 쏟았던 그때, 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며 밤낮 없이 뛰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여기 3월에 왔을 때 한 학년에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학년으로 있고 학생 수는 12명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늘다가 그다음에 정체되다가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금 이명주 교장이 지역했을 때에 6학년이 한 반도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 제천에서 한 명 데려오고 서안보 초등학교에서 한 명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그 서울 그 킨텍스 박물관 거기 가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21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형제를 교감선생님 믿고 한송초중으로 보내겠다. 하숙비 저희들 분담하겠다. 그래서 걔들 서울 애들을 2명을 데려와서 한 반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생 수를 늘릴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충주 시내 모 여학교에 잘 아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학교의 생활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아침에 등하교를 우리 교사들 차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학생 한 명이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대학을 가서 지금 졸업을 해서 충주 서충주의 현대 관련 그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가 장차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공감대 그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보다도 또 수업을 알차게 하면서 아이들의 진로 지도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다른 학교 못지않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역민이 함께하는 학교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교 운영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인기도 높아졌다고 하죠. 70년대에 시작하셨고 80년대에 근무를 시작하셨잖아요. 학교 뭐 모습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 칠판도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칠판 분필 칠판 지금 없잖아요. 거든?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일제의 한국 시민을 빌어서 국민학교로 이렇게 했다가 그 일제의 어떤 잔재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학교를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이름이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초등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처음에는 좀 얼떨떨한 게 있었죠. 그거 이제 현판을 띠내고 뭐 그걸 학교에다 또 바꿔야 되니까 이제 큰 도시부터 먼저 막 하고 우리는 이제 시골에는 좀 늦게 그게 교체가 됐었는데 그 국민학교라고 썼던 거는 이제 뭐 자료실이나 뭐 과학실 창고 같은 데 갖다 놓고 한 반에 7, 80명이 익숙했던 그때 교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운동장의 놀이기구를 서로 차지하려 했던 모습도 있었죠. 학생은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생활 지도 그다음에 학생 학습 이런 거에 있어서 신뢰 분위기가 아주 많이 돈독했었죠. 근데 그 신뢰라는 게
80년대, 90년대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신뢰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신뢰가 형성되는 관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공교육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그래도 돈독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치유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뭐 다 자랑할 건 못되지만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늘 최고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귀한 것이다. 학부형들이 신뢰도가 많고 또 여기는 많이 선생님들을 많이 따르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신뢰를 많이 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며 뜨거웠던 세월을 뒤로하고 추억에 잠긴 선생님. 그들은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역사나 문화적인 자산이 없어지는 거고 또 학교는 이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이 돼 모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의 이런 부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자산은 지역 주민들이 다 기증해서 만드는 그런 곳이 학교예요. 학생이 한 명이 없더라도 학교를 유지해요. 나중에 또 후손들이 와서 거기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금은 안목을 길게 보고 시골에 있는 학교를 무조건 학생이 없다고 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없애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교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도 선생님도 학생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지키고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스승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